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 목소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감기 걸렸습니다. 완전히 제가 목소리가 워낙 낮은데 한 톤이 더 낮아져가지고 마이크도 좀 바꿨습니다. 잘 안 들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박또박은 말은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참아주세요. 송도 아파트 시세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이슈 한번 전해드리고 부동산 투자 조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샵 하버뷰2라고 불리우는 하버뷰 단지 15블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실거래가 있어서 물론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109 학원가의 중심을 잡고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하버뷰 13, 14단지가 2011년에 준공을 했고 12년도에 준공을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109는 방이 3개 구조가 많고요. 일정 평형을 많이 넘어야 방이 4개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많지 않은 희소성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최근에는 한 11억 8천대 이렇게 있었는데요. 매물은 대체로 12억이 넘게 나오고 있고 약간 쫓아가는 분위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충분히 인정받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약 7억 원 정도 내외로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드윅이라든가 또 이 학교 라인들 학원가 라인이 근접해 있고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2점 몇 대 이상으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한 면도 아주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에서 1억 정도 기준으로 삼고 300만 원 내외로 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9의 학원가 수요는 이 임대차 가격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면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509에 있는 에듀폴의 프루지오가 되겠습니다. 총 1400세대나 되니까 굉장히 큰 단지인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소위 말하는 소형 평형대입니다. 그래서 25평형 59 타입이나 또는 72 타입 29평형이죠. 요런 타입의 세대가 많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역에서 근접성이 좋고 또 공원도 좋고 그리고 쇼핑몰 라인까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아이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단지 앞에 바로 중학교가 붙어 있고 또 초등학교 붙어 있고 또 유치원까지 이렇게 초중등 과정까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하고 그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역에서 도보를 걸었을 때 조금 1km 남짓하니까 멀지 않나? 단점이라면 단점일까요? 그 이유 때문에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 자체가 요 안쪽 509 안쪽 단지보다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걸어오는 길에 유명 쇼핑몰이라든가 공원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전세 가격도 29평형 72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도 3억 5천에서 4억이 좀 안 되는 가격대도 진입이 가능하니까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은 보증금 3천 5천에 150만 원 이하로 주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 509의 모든 환경 좋은 환경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 샵입니다. 809에 위치해 있고요. 아파트가 2200세대가 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84 타입이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좀 전에 그 509에서는 72 타입, 그러니까 29평형대가 7억 미만에서 거래가 주로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34평형까지도 7억 부근이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에서부터 15분 정도 도보로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오는 길 역시 809에서는 중심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사이에 또 이제 역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도 괜찮은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전과 비슷한 수준인데 역시 평형이 넓다라는 것이 있고요. 상권도 나름 809에서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의 대내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큰 쇼핑몰 이런 게 조금 멀리 있고요. 학교 이후에 그 학원 쪽들의 그 시설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109로 나와야 하는 그런 단점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또 월세까지도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하다. 그러나 평형은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809에 있는 이 84 타입의 단지들 굉장히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84 타입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릴 타입은 84 타입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7억 5천 정도가 되죠. 프리미엄이 최근에 한 2억대 정도 붙고 있어요. 그러면 9억 5천.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이 아파트를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자가 또 들어가고요. 양도를 할 때 그 이익에서 내는 세금, 이 옵션비, 뭐 기타 이런 걸 다 포함하다 보면 결국은 10억대 넘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대장단지 같은 경우 11억 내외로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억대 내외로 붙고 있는 것 친대장단지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역과 연결된 건 좋지만 주위 상권이라든가 특히 84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자녀는 어린데 학교가 너무 멀어, 학원과도 멀어. 그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들은 한 4억 5천 내외로 조금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를 보시고 월세만큼은 180 정도가 가장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야외에 나와서 저도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오피스텔들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거의 붙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봅니다. 학원가 앞에 있는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전용 면적이 49제곱미터니까 약 14평, 15평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투룸 사이즈 거의 다 돼갑니다. 근데 그게 1.5룸으로 해서 방과 거실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도 살 수 있고 또 아기가 어렸을 때까지는 충분히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은 2억 1, 2천에 붙고 있는데 전세 가격도 2억에서 2억 1, 2천까지 쫓아가니까 이럴 바에는 에이 사자 이래가지고 매매 거래, 매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전해드리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에 전입이 가능하면 한 90 이상, 90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었을 때 고민해도 좋을 그런 단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오피스텔입니다. 사실 모든 여건이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지하가 역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교통 편리한 곳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생활 환경이 좀 더 갖춰진데 바로 여기에 그런 오피스텔이 되다 보니 분명히 가격은 좋은데 그러니까 3억 3천 정도가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시티뷰들은 한 1, 2천 붙고 이 호수뷰라든가 이 바다뷰 쪽은 뭐 5천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양가의 80%까지밖에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다 보니 전세 가격을 초반에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오피스텔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가고 나면 얼마든지 올라갈 텐데 지금 초반에 오피스텔 세를 놓으실 분들은 이걸 지키셔야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전세보증보험 안 들면 안 들어오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대출들을 많이 소유주들이 받아서 이 집을 등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 보증금 자체가 최우선 변제금 그 안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이 8,500만 원의 보증금까지 그리고 2,800만 원까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하면 보증금을 2,000대로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세금들을 매겨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또 건강보험 막 이런 걸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서 1.5%, 1.5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조금만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유자나 뭐 이해관계인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시가격에 만족을 하는가 하는 이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별로 그거에 불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의견을 제출했던 사람들이 공시가격을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의견 제출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자그마치 80%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바로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나 세금 더 내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바로 그 가격을 중심으로 전세보증보험 그 금액이 산정이 돼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낮춰지면 지금 있는 사람들 보증을 다 못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물어주든가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그거를 다 못 주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주, 임대인의 부담이 또 늘어나니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은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전세 사기가 횡행을 하고 나서 빌라나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주택들에 사람들이 전세를 들여가지 않으려고 해요. 현재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전세 가격 지수가 한 5개월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공시가격까지 또 낮아진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공시가격을 좀 올려서 좀 반영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부동산 투자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찍 일어나는 새를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 바닥론이 좀 일고 있어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물건이 없어지다 보니 이것이 매수로 전이가 되면서 매수 가격도 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투명한 가격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만 그렇게 전세 물량이 없는 거지, 빌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시가격까지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항하고 있다라는 거죠. A급 단지의 좋은 매물에 대한 어떤 선취매, 먼저 사는 그런 욕구들이 지금 충분히 일고 있습니다. 기존 단지에서 막 이렇게 급매물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급매로 사서 내가 인테리어에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게 저는 혹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도 5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유연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2%대의 물가까지 가서 금리를 낮추고 좀 돈을 풀면서 경기를 연착륙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2024년, 25년 좀 길게 물가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 보여져야만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 내려야 우리도 내려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 2년은 2025년은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먼저 일어나는 새가 돼가지고 독수리에게 오히려 먹히거나 또는 피곤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금리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은 2025년도에 가서 사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려요. 네, 열심히 전하긴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듣기 불편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뉴스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투혼 보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